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서노트는요 8페이지에 될 거예요. 8페이지가 이중매매 찾았습니까? 이중매매. 자, 그래서 이중매매 이제 봅니다. 자, 이중매매는 10년 동안 5번 나왔던 겁니다. 5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갑이 이제 매도인인데 파는 사람은 뭐랍니까? 매도인. 갑의 토지를 얘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1매수인입니다. 매매를 몇 번 했으니까? 2번 했으니까 이중매매예요. 무슨 말이죠? 매매를 몇 번 했다? 2번 했어요. 여기 판다고 해놓고, 자, 일단은 예로부터, 여기 1억인데, 1,000만원 받고, 또 중도금 5천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4천만 남았죠? 4천 남았죠? 근데 이제 이 계약금하고 중도금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자, 얘가 이제 누구나,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2억을 제시해버리는 거야. 2억이 사겠대.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음이 흔들리죠? 그 제2매수인에게 얼마에? 2억 원에 팔아본단 말이에요. 그 요 등기를 딱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매매를 몇 번 했습니까? 2번. 여기도 매매도 2번입니다. 그래서 무슨 매매? 이중매매. 자, 그러면 이제 이중매매가 됐을 때는 원칙이 뭐라 했습니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효입니다. 그래서 예외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을 하면은 적극 가담하면 요 밑에 적으라 했죠? 무효. 적극 가담하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적극 가담입니까? 얘하고 무슨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사회지수 위반으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인데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 갑니다. 두 번째 내용이 얘입니다. 두 번째 내용 제2매수인이야. 제2매수인이 선의일 때, 선의는 뭡니까? 무엇을 몰랐을 때, 알았을 때는 악이 무슨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이 사람은 세 단계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이 사람이 X 부동산을 뭐합니까? 취득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을 했어. 그러면 5월 1일 날 계약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속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6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이다. 누가 채무 불이행인 거예요? 갑입니까 어립니까? 갑이 누구한테 넘겨가지고? 병이한테 넘겨가지고 갑이 은한테 못 넘기니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예? 채무 이행이 안 되더라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을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갑에게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손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둘이가 무슨 가담까지 해버리면은 적극 가담까지 해버리면 불법행위에 손배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나가시고. 자,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해제, 채무불이행에 해제와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적극 가담하면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무효가 된다.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자,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가 돼서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받은 사람 정이 선이라 하더라도 무슨 가담했을 때는 적극 가담인데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선의의 전득자라 하더라도 적극 가담 시에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입니다. 선의의 전득자라 하더라도 취득할 수는 없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각과 병이 무슨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을 했을 때, 적극 가담해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매매는 뭐라고요? 무효잖아요. 그럼 직접 말소합니까? 대위에서 말소합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 네 번째. 대위에서 말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을이 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소해달라고 하면 뭘 한다고? 말소해달라면 병이 네 눈대 이란다고. 왜? 계약 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대위 말소해야 되지. 자, 직접 말소할 수는 있다, 없다? 을이 누구야 된다? 병에게,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소해야 된다고? 갑을 대위에서 말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잖아요. 유효이기 때문에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되고 원칙이 유효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채권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없답니다. 자, 왜 그러냐? 무슨 행위 아닙니까? 사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사회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됐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자, 요게 이제 뭡니까? 이중매매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5가지네요. 이중매매 나오면 저 5가지의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다? 유효다 이 말이야.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하면은 무효가 된다. 시험에 적극 가담의 의미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시험 나오면 뭐야? 적극 가담 나오면 뭐라고? 무효. 아시겠죠? 틀리기만 틀려봐라.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봐서 을이 제2매수니 선이건 악이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를 쳐줬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무슨 가담일 때문에 취득 못한다? 적극 가담일 때 취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의의 적극 가담해가지고 무효가 됐을 때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전득자도 취득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말소했을 때 적극 가담회가 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는 직접 말소입니까? 대위 말소입니까? 대위 말소해야 되지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책을 봅시다. 자, 그래서 41페이지 의 있죠? 의 있습니까? 의가 저거 설명했던 거야. 갑하고 을하고 계약해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가액 지급했는데 자, 다시 병이 나타나가지고 2억 제시하니까 병이한테 팔아제꼈더라. 알겠어요? 그게 의 내용이야. 이전에 해준 경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원칙이 뭔데? 첫 번째 줄 유효다. 얘 왜 밑에 가서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적극 가담의 내용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내용인데 적극 가담의 의미를 시험 문제 지문으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알겠죠?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무효.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됐어요? 자, 밑으로 가서.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도 보면 두 번째 줄에 가니까 적극 가담 나옵니까? 적극 가담 하긴 했어야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동그라미 2번엔 두 번째 줄. 적극 가담회가 무효가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항이나 소유권 이기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무슨 급여가 되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다음 페이지 3번하고 4번을 묶어 놓으시고 저기 해놨네요. 직접 말소입니까? 대의 말소입니까? 대의 말소한다고.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2번 직접이 아니고 4번에 대위 말소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채권자 취소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6번. 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중매매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죠. 맞아요? 그러면 전득자, 병으로부터 받은 전득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답니다. 자, 선악을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중매매 법리가 확장 적용되는 경우 되어 있습니까?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뭡니까? 1번에 보시면 배임에게 무슨 가담?
적극 가담회가 증여했다. 이것도 사회질서 위반. 자, 명의신탁에서도 무슨 가담 나오면 적극 가담하면 무효. 세 번째, 점유 취득 시효에도 적극 가담 나오면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판소 때 적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적극 가담회가 무효가 되는 내용이 준용이 되는 게 세 가지예요. 증여를 했는데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다. 자, 그다음에 명의신탁. 명의신탁에서도 무슨 가담 나오면은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서도 무슨 가담 나오면은 적극 가담 나오면 무효다. 오케이? 오로지 뭐가 나오면은 적극 가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적극 가담이 키 단어야. 그럼 끝에 가서 뭐만 확인하면 돼? 무효. 유효 나오면 X. 틀리기만 틀리바래. 아시겠죠? 자, 그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론 내용보다는 시험에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읽다가 뭐 대강 여러분 습성이 뭐예요? 대강 읽잖아. 근데 적극 가담 나왔을 때 필이 팍팍팍 와야 돼. 적극 가담 나오면 뭐라고요? 무효. 작년에도 시험에 또 나왔어요. 적극 가담 하면 뭐라고? 무효. 아시겠죠? 자, 잘 나옵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요. 대리인의 부동산을 이중매매했을 때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행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리에서는. 대리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적극가담 여부는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한다 찾았어요? 지금 우리가 대리 위에 4번 이중매매 범위가 확장 적용되는 거 1번, 2번, 3번 봤잖아. 그 밑에 양갈로 5번 하고 있는 거야. 책은 42페이지입니다. 찾았죠? 찾았어. 자, 그래서 양갈로 5번의 두 번째 줄 적극가담 여부는 누구 기준? 대리 파트는 대리인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가담하면 뭐가 됩니까? 맨 끝에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적극가담 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 기준 한다고요? 대리인 기준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이제 옆에 가서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보도록 합니다. 43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중매매도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랬냐? 별표를 2개 했습니다.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불공정한 법률에도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별표 2개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우리 판소 노트는 몇 페이지 핍니까? 9페이지네요. 9페이지 펴시고. 자, 9페이지 피시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소 노트에 보시면은 법조문은 몇 조입니까? 104조죠. 하는데 우리 판소 노트에는 지금 9페이지입니다. 어떡하냐? 얘가 이제 변호사예요. 얘가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업주부가 있는데 이 전업주부의 남편 병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편을 빼내야 되죠? 빼내야지 돈 벌어 올 거 아닙니까? 남편의 애칭이 뭡니까? 머니머신입니다. 돈 벌어오는 기계. 들어봤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빼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업주부가 누구 찾아갔습니까? 변호사. 구속돼 있으니까 변호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남편 좀 빼주세요 이랬더만 돈이 있냐? 돈은 없고 내 앞으로 된 부동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가 한 1억 합니다. 이때 30년 전에. 자, 그래서 변호사가 뭐냐면 좋다. 남편 빼줄 테니까 내한테 이 부동산 팔아라. 내가 3천만 원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가 원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법률행위 했죠. 매매는 법률행위 했죠. 근데 1억짜리 넘기면서 얼마 받았어?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이게 이름이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그럼 이런 원해서 법률을 했지만 불공정한 법률 하면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추인 됩니까? 안 됩니까? 추인은 안 돼요. 자,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 중요한 판례. 무효행위에 전환된다 안 된다. 요거는 중요하다. 전환이 가능하다. 자, 무효행 법률 행위를 전환해서 유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자, 그래서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만 바꾸면 전환해서 유효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불공정한 뭐에 관한 내용이다?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성립 요건부터 갑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제 객관적 요건입니다. 을이 갑에게 준 X 부동산 중구를 뭐한다? 급부로 합니다. 급부와 갑이 을에게 준 게 3천만 원 줬잖아요. 무슨 급부랍니까? 반대급부.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현저한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 시. 언제 기준합니까? 법률 행위 시.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관적 요건입니다.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보니까 뭐 갑부터 합시다. 갑, 을. 자, 을부터 해야 되겠네. 을이 누구예요? 전업주부죠. 을부터 합시다. 을. 이 사람 전업주부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군박하죠. 궁하고 박하고 군박. 한 번만 알아왔으면 1억짜리를 3천만 팔지 않았대. 경솔했고.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업주부야. 반만 했습니다. 집에 애 키우고 반만 했어요. 그래서 무경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궁박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어떻게 적었냐?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책에. 경솔, 무경험. 이 무경험은 시험에 두 번 나왔죠. 24회 때 하고 29회 때 나왔습니다. 무경험은 자, 이거는 일반 거래 경험 부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거래 경험 부정입니까? 이 전업주는 애 키우고 반만 했기 때문에 특정 거래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선화조건, 뭐 상법상 행위 이런 걸 뭐 해본 적이 없어. 이런 거 특정 거래가 없습니다.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얘기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전업주부는 모두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판례가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능을 하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갑입니다. 갑이 누굽니까? 위에 을은 피해를 봤죠. 피해자. 갑은 폭리를 취했으니까 폭리자. 폭리 취한 사람은 뭐랍니까? 폭리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불공정한 폭리에 다른 말로 무슨 행위한다? 폭리를 취했으니까 폭리 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 폭리자는 이 을이 궁박, 경솔, 무경험을 했다는 것을 이를 알고 이용해야 되죠. 알고 이용한다. 즉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악의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또 나오는 게 대리 파트에 가면은 궁박은 누구 기준?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궁박이 희한하게 비읍입니다. 본인. 맞아요? 그래서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하고 경솔 무경험은 누구 기준 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경, 무, 대
옛날에 청와대를 경무대를 했어요. 상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경무대. 됐어요? 경무대를 기억하든지 비읍을 기억하든지 궁박보인. 됐어요? 네, 저는 뭡니까? 유치한 거 좋아합니다. 비읍 이런 것들 네,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쇼쇼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궁박은 본인. 아시겠죠? 이 시험에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주 기출을 다 풀어줘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아시겠죠? 잘 됩니다. 자,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경설무경은 대리인 기준한다. 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장 차이에서 되고 법률행위 기준하고 주관적 요건, 을은 궁박, 경설, 무경만 상대되고 이를 이용한 의사가 있을 때 이 불공자 범위행위가 뭐 한다고요? 성립을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 성립을 한다. 자, 성립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세 번째 효과. 효과는 무효라 했죠, 이게.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행 후에는 나눠야 된다고요. 갑을. 갑이 이름이 뭐예요? 폭리자. 을의 이름은 피해자. 폭리자, 피해자. 폭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행한 후에. 자, 폭리자가 준 급여는 뭐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자, 이 3천만 원은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자,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은 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다음이가 자, 그래서 요 3천만 원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준 무슨 부동산은 X 부동산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거든. 무슨 급여가 아니라고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는 전업주부는 X 부동산 돌려받고 3천만 원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득 받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첫 계약을 해도 아파트 줬어요. 불법 원인 급여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상대적으로 누가 이득 봅니까? 첩이 이득을 보죠.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효과. 자, 네 번째 입증 책임은 누가 합니까? 네 번째 하지 말고 입증은 누가 합니까? 우리 판사부터 지금 입증은 저기 전업주부 다 하잖아요. 입증은 전업주부가 다 하는데 저기서 을인데 누구라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용입니다. 경매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경매는 법률행위 아니고 법률 규정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됐어요? 그 다음에 무상행위. 자, 무상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기부행위나 증여행위는 주는 급분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들이 왜 안 된다고? 무슨 급부가 없으니까? 증여는 공짜로 주고 치우는 거잖아요.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반대급부가 없어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이제 세 번째 단독행위는 적용이 돼야 안 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적용이 된다. 요 대표적인 판례가 채권의 포기. 자,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으면 무효가 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도 중의를 더 해야 될 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음이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자, 둘이가 원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법률이 했는데 공정하지 못할 때 뭘 한다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객관적 요건. 자,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언제 기준하고? 법률 행위시를 기준하는데 주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을이 어떤 상태고 갑이 어떤 상태냐. 을은 궁박, 경솔, 무경험이 되고 모두 갖출 필요는 없어요. 어느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그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인 것도 다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을 한다는 판례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 자, 대리 파트에 가서는 궁박은 누구 기준? 비읍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경무대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폭리자는 이를 이용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이렇게 성립하면은 효과가 뭐가 됩니까?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럼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한 후에는 폭리자가 준 급여는 무슨 급여니까? 불법원이니까 반환충할 수가 없고 피해자가 준 급여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충할 수 있으니까 전업주부가 목적물 돌려받고 돈을 안 주니까 이득을 봤다 이 말이에요. 입증은 누가 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이 있고 적용은 경매는 적용되지 않고 법률행위 아니고 법률 규정이니까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데 뭐가 없으니까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안 되고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책을 봅니다. 43페이지에 104조 있습니까?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나여 현저하게 공정한 이런 법률행위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하고 불법원인 급여인데 앞에 있는 내용 생략해가지고 좀 책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불법원인 급여면 반환충 못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누구 됐을 때는 수익자에게 있을 때는 반환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전업주부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밑에 가서 이제 서설.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요. 폭리행위라고 한다. 체크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뭐요? 사회적 약자적 지위에 있는 궁박, 경솔, 무효 상태를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4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3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인자 사생 104조잖아요. 그럼 103조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 죽었어요? 자, 밑에 가서 이제 판례 보기에 가면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됐어요? 그 줄 것이면 그 내용이 뒤에 다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뒤에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을 것 나옵니까?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그 궁박은 밑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것 궁박 상태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경솔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무경험은 일반적 생활 체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시험 나왔던 거고요. 자, 2번 또 별표죠. 모두 갖추는 게 아니고 어느 하나만 충분하다. 어느 하나만 충분하다. 체크했어요? 자, 그리고 3번에 별표 2개 넣으시고 대리 파트에 가면은 궁박은 비업이잖아.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 기준 합니다. 양갈로 2번 폭리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갈로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사회 통념상으로 결정한다는 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줄 것이면 됩니다.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뭐라고요? 객관적 가치에 의한다. 그걸 줄 것이면 되고 3번 아까 했습니다. 언제 기준한다고요? 법률 행위시를 기준한다고 했어요.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누가 한다 그랬지? 줄 것이면 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밑에 2번에 화살표 해놔야 되지.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추정 안 되고 입증하라 그랬죠? 입증해야 되지. 추정되지 않는다. 자, 옆에 가서 효과입니다. 무슨 무효라고 했어요?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됐어요?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용 판례가 24회 때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됐을 때 소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사법적 구제 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는 뭐라고요? 무효다.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가 됐을 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 소송으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부재소 합의가 무효라고. 그럼 소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 됩니다. 자, 어디서 포인트가 있습니까? 세 번째 줄. 소송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역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뭐라고요? 무효다. 그럼 제소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2개 넣으시고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거 두 번째 줄 주고 전환이 적용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줄 끊으시고 이행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자, 반환 청구. 자, 폭리자 피해자 나눠야 되죠. 폭리자가 준 급여는 불법원이 급여니까 반환 청구를 못 하자고. 피해자가 준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줄 것이면 되고요. 자, 적용 범위입니다. 단독 행위는 적용되죠.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채권을 포는 행위도 포기하는 행위도 적용될 수가 있다. 그 내용이 밑에 팔립니다. 참고하시고 넘기시고 무상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타이틀에 그냥 X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경매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X. 타이틀에 X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49페이지. 불공정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 금방 했다.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행위는 금방 했잖아. 금방. 적용되지? 안 돼. 1번, 2번 맞네. 3번은 전환될 수가 있다. 이게 팔려고 맞고. 4번은 군박. 본인. 시험 잘 낸다 그랬잖아. 알겠죠? 그래서 군박은 본인이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험 치면 군박하면 끌쭉 놀라가지고 칩니다. 아시겠죠? 네, 왜? 이렇게 액션을 줘야 여러분이 어디 입니까? 그때 당시 그 지문 읽을 때 탁 생각난다고 이게 탁.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액션 취하는 게 이해해 주셔야 돼. 저기 임신하시면 안 계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애 떨어지는 일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답이 뭐라고? 궁박 나오면 뭐라고? 비업이잖아? 본인 기준. 걔는 본인이야. 4번 틀렸죠? 5번. 언제 기준한다고? 계약 체결 당시.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가 됐고. 자, 50페이지. 여기서 50페이지. 의사표시죠? 자, 옆에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돼요. 오늘 뭡니까? 여러분한테 많은 걸 던져줬습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용량 초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마지막 시간에 중요한 거는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인데 적극 가담하면 무효. 밑에 내용은 세부적인 건 또 정리하면 되고 불공정한 범위는 당사자가 원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한 범위라고 한다. 됐어요? 원칙, 자,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는 중요한 판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뭐 빨리 맞춰도 되겠습니까? 너무 그건 대답 잘 하시네요. 저번에도 빨리 맞힐까 하니까 예 이러던데. 수업 시간에 물어볼 때는 대답을 안 하고 맞죠? 맞힐까요? 하면 빨리 대답.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의사 표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